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취적 청량에 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취적 청량에 관한 얘기인데요. 일단 청량 파트에서는 여러 번 시험 문제죠. 두세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두세 문제 나오는데 일단 처음 나온다면은요. 일단 청량의 서론적인 얘기, 그리고 청량 대상, 청량 절차, 적부심사. 요 네 가지 주제입니다. 제일 먼저요. 청량의 서론적인 얘기 나오는데요. 18페이지 보시면은 그 청량의가 나오죠. 그죠? 취적 청량에 나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소관청 또는 수행자가 토지 청량하는 걸 말한다로 되는데요. 취적 청량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적이란 것이 우리가 지적공사 정보공사입니다. 정보공사에서 실제로 청량했다 그죠? 청량 결과를 토대로 지적되는 도면에 경계라는 토지 표시를 등록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경계라는 토지 표시를 등록한단 말입니다. 경계라는 토지 표시를 등록하기 위해서 청량하는 거죠. 그럼 지적 청량은요,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청량하는 겁니다. 등록에 청량하고, 그리고 한편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요 경계 소유권의 범위입니다. 실제 지상에서 복원의 범위가 불명확할 때는 도면의 경계를 지상에 나타내는 절차를 경계를 복원한다 그죠? 경계를 복원합니다. 경계를 복원하는 것도 지적 청량이잖아 그죠? 경계를 복원하는 거. 그러면 지적 청량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토지를 등록하거나 경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지적 청량이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경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지적 청량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습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책에서는요, 토지를 등록한다, 경계점을 복원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나타나는 효과는 경계가 등록되거나 경계를 복원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요 두 가지 개념에서 청량을 한단 말입니다. 누가 하느냐, 수행자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수행자에 관한 얘기가 요약집 보세요. 18페이지 좌측에 보면 정보공사 돼 있죠? 우측에 업자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공사에서는요, 하는 청량은요, 정보공사 하는 업무가 거기 박스 안에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죠. 그죠? 거기서 첫 번째 검사 청량을 제외한 지적 청량, 거기에 밑줄 그어놨어요. 우리가 국토정보공사에서는요, 검사 빼고 모든 청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검사 빼고 모든 청량 다 하고요. 반면에 업자다 말입니다. 업자가 할 수 있는 청량은 양쪽 걸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양쪽 걸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업자가 하는 청량 돼 있죠.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됐는데요. 기역, 니은, 디귿 그 세 가지 가는 의미는요, 좌표와 관련되는 겁니다. 좌표 구하는 거. 그럼 업자는요, 좌표 관련되는 좌표 구하는 청량만큼은 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보공사에서는 검사 빼고 모든 청량 다 하죠. 반면에 업자는요, 검사 빼고 다른 청량 중에서도 좌표와 관련되는 것만 업자가 합니다. 그러면 이 업자가 좌표와 관련되는 청량을 하는 업자가 되려 그러면은요, 거기 양쪽 걸로 1번입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세에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한 업자만이 지적청량 업자가 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요, 지적청량 못합니다. 그럼 수행자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는 맞추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19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경우라고 됐죠. 그죠?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도시개발 사업이랑 절차가 여러 군데 흩어져 나옵니다. 흩어져 나오니까 그 흩어져 나오는 거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이거는 마지막에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수행자가 청량을 한단 말입니다. 수행자가 구체적으로 경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청량하는데, 그럼 더 세부적으로는 언제 청량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더 세부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언제 청량하느냐는요. 여러분 요약집 21페이지 가보세요. 21페이지 가보시면은 좌측 부분에 그게 지적 청량 대상이 되어 있죠. 그죠? 그 지적 청량 대상이 박스 안에 1번부터 13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3번 그게 지적 청량하는 대상인데요. 그러면은 그 13가지는요. 전부 다 경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경계를 등록하나 복원하는 건데요. 나머지 대부분의 경계를 등록하는 겁니다. 복원하는 경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12번하고 13번 있죠. 요 두 가지는 경계를 복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경계를 등록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거는 두 가지는요, 경계를 복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누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경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하는 겁니다. 복원하는 건데, 요게 1번부터 11번까지고, 요게 12번, 13번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누는 의미는 뭐냐? 우리는 경계를 등록할 때는 검사해야 됩니까? 청량 검사하죠, 그죠? 청량 검사합니다. 청량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원하는 건 요거는 청량 검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경계를 복원한 거 12번, 13번은 검사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청량 검사해야 되지만 12번, 13번. 12번이 경계보건 청량이고 13번이 현황 청량이잖아요. 그죠?
현황 청약 요 두 가지는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12번, 13번인데 13번의 현황 청량은요, 그 밑에 당부장 표시자 개념을 적어놨죠. 그죠?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한다 말입니다. 그럼 경계하고 실제 지상 구조물을 비교하는 겁니다. 경계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적 청량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13가지가 지적 청량 대상인데요.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청량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문제 내면은요. 자, 박스 위에 지적 청량하는 경우 돼 있죠. 그죠? 자, 박스 지적 청량하는 경우 그거 뒤에 적으세요. 자, 우리가 합병입니다. 합병은요, 경계를 정하는 경우입니다만은 이때는요, 합병은 청량하지는 않습니다. 공통경계 말소하는 방법으로 경계 정하는 것이지 청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13가지의 경우 청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청량하느냐? 그 절차 문제인데요. 자, 절차는요. 20페이지 그림을 보세요. 자, 지적 청량 절차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우리가 지적 청량 절차는 삼명관계에서 이루어져요. 삼명관계에서 자, 청량을 요구하는 의뢰인, 그러니까 실제로 청량하는 수행자, 그리고 소관청, 토지표시 결정하는 소관청 요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는데요. 자, 청량 의뢰할 때는요. 제일 먼저 누가 의뢰하느냐? 소유자 등 지적권의 정리 신청권자가 요구할 수도 있고 직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량을 한다면 실제 청량은 얘가 하잖아. 그죠? 그럼 얘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럼 의뢰 오면은요, 이 수행자는 얘가 해야 될 청량을 자기가 대신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날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청량 준비를 합니다. 자, 청량 준비한다는 얘기는요, 자, 현재 등록된 토지가 있겠죠. 그죠? 그 토지에 대해서 청량한다면은 그 등록된 현황, 대장과 도면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대장과 도면을 조사한 다음에 실제 수행자가 청량을 한단 말입니다. 현지 청량할 때는요, 이 의뢰인을 입회를 시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입회를 시킨 다음에 실제로 청량 결과, 청량 성과 나왔죠. 그죠? 요 성과는요, 소관청에서 검사합니다. 검사 후에 청량 결과도 하고, 저검사 후에 청량 결과도 하고, 그리고 성과도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성과도. 그럼 결과도 요거는 소관청 자신이 가지고 있죠. 성과도는 소유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성과도를 작성한 다음에 수행자를 거쳐서 내한테 온단 말입니다. 그럼 내한테 성과도 왔을 때 이 성과도 내용을 보고서 지적권무 정리를 신청하면 지적권무 정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요 과정의 청량 절차인데요. 자, 여기서 세부적인 문제가 청량 의뢰를 합니다. 누구한테? 수행자에게. 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는요, 소관청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는 다음 날까지 제출하고요. 그리고 청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현재 청량하는 거 하고, 검사 청량하는 거 하고, 자, 요 두 가지는 기간의 문제가 됩니다. 언제 할 것이냐, 그 기간의 문제는요, 21페이지 가보세요. 자, 21페이지, 거기 양쪽 걸로 2번입니다. 4번에 양쪽 걸로 2번. 그 양쪽 우측 하단부에 2번 보시면은요, 자, 청량 기간에 관한 얘기 나오죠. 청량 기간은 5일입니다. 검사 기간은 4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준점을 설치한다면은요, 날짜를 더 줍니다. 기준점 설치하는 만큼 업무 양이 늘어났으니까 날짜를 더 주는데요. 그 날짜 더 주는 규정은요, 기준점을 15개 설치할 때까지는 4일을 더 줍니다. 16개부터는요, 추가되는 4개마다 하루씩 더 줘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디까지나? 저기까지나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에요. 근데 청량 기간을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로 정했을 때요, 합의한 기간 중에서 4분의 3은 청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봅니다.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 검사는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자, 검사는 누가 하느냐 문제에서 여러분 요약지에 자 22페이지 가보세요. 검사 대상에서요. 우리가 아까 전에 경계를 복원하는 건 검사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경계를 등록하는 건 다 검사하는데 자 검사 분야 주체가 원칙은 소관청이 합니다. 소관청이 하는데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가 삼각점하고 경위 청량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청량 성과는 시도지사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엄격히 나누면은요, 시구지역은 반제곱미터 초과, 군지역은 3만 제곱 초과할 때, 시적 확정 청량 성과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자, 시구지역에는 10,000제곱미터, 군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교적 넓은 지역이다 말입니다. 넓은 지역의 경위의 청량으로 지적 확정 청량하는 겁니다. 그럼 지적 확정 청량하는 사망이 도시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이 비교적 넓은 지역이라면 시도지사가 검사한다. 아주 좁은 지역 같은 경우는 소관청이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지역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했습니다. 검사 누가 합니까?
엄격히 나누면은 넓은 지역 같은 경우는 시도의사가, 좁은 지역 같은 경우는 소관청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엄격히 나누면 그래 됩니다만은 일단은 여러분은요, 출제자가 이걸 묻는다면 대부분이 시도지사가 검사한다는 걸 전제로 두고 출제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 사업한다면 대부분 그 지역이 그만큼 면적이 넓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경위 청량, 지적 확정 청량, 도시개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사업을 했을 때 누가 검사하느냐면 원칙은 시도지사 잡으세요. 시도지사 잡으시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좁은 지역, 시구 지역 같은 경우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10,0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군 지역 같은 경우는 3만 이하, 아주 작은 지역 같은 경우는 소관청이 한다. 그럼 작은 지역이라 말이 주어지지 않는 한은 얘가 검사한다. 이렇게 잡으세요. 출제자가 경위 청량을 하는 지적 확정 청량,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 같은 경우는 얘가 검사하는 걸 전제로 두고 출제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묻기 위해서 이걸 출제하는 거예요. 원칙은 소관청이 하잖아, 그죠? 소관청이 하는데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삼각점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 그렇게 잡으란 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 중에서도 특히 면적이 좁다라고 한다면 얘기합니다만 면적이 좁은 지역이란 말이 없는 이상은 시도지사가 하는 걸로 가져보세요. 자, 근데 기준점입니다. 자, 기준점. 자, 기준점은 청량 기준점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기준점에 관한 얘기가 그게 자, 삼각점, 삼각보조점에 나오잖아요. 그죠?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입니다. 삼각점은 누가 검사해요? 시도지사 검사하죠. 그 시도지사 검사하니까 그 기준점은 누가 성과는 누가 관리할까요? 시도지사가 관리하겠죠. 그럼 그 내용을 알고 싶다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시도지사한테 가야 되죠. 그럼 여기는 소관청 가도 됩니다. 근데 보조점과 도근점입니다. 보조점과 도근점은 누가 관리합니까? 소관청이 검사하니까 소관청이 관리겠죠. 그러니까 등본대가 열람한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요거는 소관청에 가야 됩니다. 소관청에. 그러면은 여기에 관한 얘기들은요, 그러니까 누가 검사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잡고 들어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자, 기준점 표지 설치보다도 2번 기준점 고시돼 있죠. 고시. 그거하고 우측 페이지 성과 열람돼 있잖아요. 그죠? 성과 열람. 여기에 관한 얘기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기준점에 관한 얘기를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는 세부적인 얘기들은요, 여기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성과 가는데 검사받고 가잖아, 그죠? 검사하는 경우는 검사받고 갑니다. 만약에 검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검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직접 바로 갑니다. 우리가 경계를 복원하는 거는 검사 안 하잖아, 그죠? 그런 거라면 바로 가도 되겠지만은 일반적인 검사를 하는 경우라면 전부 다 소관청 왔다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관한 얘기가 절차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럼 절차를 거쳤다면은요, 자, 청량 절차를 다 거쳐서 취조건뭐 정리했죠, 그죠? 그럼 무슨 대교냐? 경계 면적일 거 아니에요. 청량에서 정리한 내용은요, 경계 면적이다 말입니다. 그럼 경계 면적을 소관청이가 결정했잖아, 그죠? 누구 토지입니까? 내 토지죠. 그럼 내 토지의 재산권은 얘가 결정했죠. 그럼 내가 이 재산권 결정한 내용, 청량한 결과 이 내용을 내가 불복할 수 있죠. 이거는 소관청이 결정했잖아요. 그죠? 그 소관청이 결정한 이 경계 면적 청량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인정 못하겠다 말입니다. 내가 인정 못하겠다. 청량한 결과가 맞나 틀리나 다퉈보자. 적부 심사를 청구한단 말입니다. 그럼 심사 청구는 누가 할까요? 심사 청구는 얘가 결정한 내용을 내가 인정 못하겠다. 소유자가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부심사에 관한 얘기들인데요. 적부심사라는 것은요, 청량에서 나온 경계 면적 가지고 내하고 소관청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적부심사거든요. 그 적부심사에 관한 얘기는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24페이지 가보시면은, 자, 적부심사에 관한 얘기가 절차가 쭉 나오죠. 그죠? 자, 절차가 쭉 나오는데요. 자, 적부심사는요, 일단은 심사하고 재심사 2단계 절차가 주어집니다. 심사는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자,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합니다.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럼 심사를 하려면 지방지적위원회 가야 되는데요. 내가 위원회 직접 바로 못 갑니다. 누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거칠 것이냐? 지방지적위원회 시도지사 소속하였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장 소속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심사 청구를 하려면 여기를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청구서는 시도지사한테 가겠죠. 그럼 시도지사가 위원회 해부하겠죠. 위원회 해부하면 2번에서 심의 의결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결정하니까 청구는 위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지적청량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중앙지적위원회 심사 청구서가 왔죠. 그죠? 그럼 이것을 심의 의결하겠죠.
의결한 결과는요, 결국 내한테 온단 말입니다. 내한테 올 때는요, 들어가는 절차를 그대로 거쳐야 됩니다. 시도지사를 거쳐서 내한테 온단 말입니다. 그럼 내한테 오게 되면은 결과가, 그죠? 결과는요,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이게 맞다, 틀렸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청량 결과가 옳은 경우입니다. 청량 결과 옳은 경우라는 얘기는 누가 졌습니까? 소관청이 결정한 내용이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졌죠. 그 소유자 폐했잖아요. 소유자 폐했으니까 어떤 절차를 가느냐? 재심사 절차를 갑니다. 만약에 청량 결과 틀립니다. 그럼 소관청이 결정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졌어요? 소관청 얘가 진 거잖아요. 소관청이 졌으니까 그럼 자기가 결정한 내용이 잘못됐죠. 저희가 결정한 내용이 잘못됐으니까 지가 결정한 내용을 바로잡아야 되죠.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그 정정하는 내용이 경계 면적에 관한 사항이다 말입니다. 적부심사 청구하는 내용 자체가 경계 면적까지 싸운 거예요. 그런데 자, 청량계가 옳은 경우라는 얘기는 내가 졌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그대로 승복을 할 수도 있고 불복을 한단 말입니다. 불복한다는 얘기는 한 번 더 싸우러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중앙지적위원회 갑니다.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한다는 얘기로 위원회 바로 못 갑니다. 그럼 누구를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국장을 거쳐가지고 국장에게 청구서 제출하면은 국장이 위원회 해부합니다. 그럼 여기서 결정하니까 청구는 여기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된단 말입니다. 지적청약 적부 재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중앙지적위원회 청구하면 여기서 심의 의결하겠죠, 그죠? 자, 결과는요 국장을 거쳐가지고 시저서 거쳐서 내한테 온단 말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요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요 노란색 박스부터 먼저 빼다 잡는 겁니다. 잡고 순서대로 다 외우는 겁니다. 순서대로 다 외우시고요. 주로 이제 여기에 관한 얘기들을 하면은 여러분이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날짜 문제인데요. 날짜는 이거 하시면 됩니다. 3, 6, 9 이거만 하세요. 위원회 해부하는 게 30일, 심의 의결 60일, 그리고 재심사는 90일. 자, 그리고 위원회에서 60일 이내 해야 되는데요. 도저히 바빠서 못했다 그러면 플러스 30일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위원회에서 나온 심의 의결 결과는 내한테 와야 되죠, 그죠? 내한테 오는데요. 얘가 받아서 전달해 주잖아요, 그죠? 얘가 받아서 전달해 주는 기간은 7일입니다. 전달해 주는 거니까 지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일주일 이내 그냥 전달해 주면 됩니다.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적부 심사에 관한 얘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부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그림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만 외워두시면 되고, 설설 절차를 물으면은요, 절차를 물으면 이 그림을 연상해서 보세요. 자, 여기서 하나 추가시킬게요. 자, 내가 적부심사 청구한단 말입니다. 청구를 할 때는 정당 근거를 제시해야 되죠. 느낌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 그죠? 그럼 정당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면은요, 그 정당 근거를 뭘 제시하느냐? 청량한 결과, 지적 청량한 성과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럼 A라는 수행자가 청량한 결과를 내가 인정 못하기 때문에 B라는 수행자에게 또 맡깁니다. 그럼 B라는 수행자가 청량 결과 나왔죠. 그걸 가지고 적부심사 청구하는 겁니다. 느낌으로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부심사 청구할 때는요, 지적 청량 결과를 제출합니다. 그럼 지적 청량한 결과를 제출해야 되지. 청량한 결과가 아니면 적부심사 청구 근거가 못 됩니다. 가령 판결문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거 가지고 적부심사 청구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걸 가지고 적부심사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지적 청량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요. 우리가 이론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토지 표시입니다. 토지 표시입니다. 토지 표시는 언제나 지적이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지적이 기준에 대한 얘기는 지적과 단한 무엇이 있다면 무조건 이건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지적에 관한 내용을 뜯어 고치려면은 여기 지적에 관한 정당한 근거, 청량한 결과가 와야 되지. 청량 결과, 지적에 관한 청량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뜯어 고치는 것이지. 이 내용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정정. 그러니까 지적에 기록된 내용과 등기부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등기부 틀렸어요. 이거 가지고 이거 정정할 수는 없어요. 지적에 기록된 토지 표시가 판결문의 내용과 다르다. 그럼 판결문을 잘못 내린 거예요. 판결문 가지고 지적의 내용을 정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토지 표시라는 내용으로 지적에 기록된 내용과 계약서가 다르다 말입니다. 그럼 계약 잘못한 거예요. 이게 착오다 말입니다. 지적에 기록된 토지 표시가 자, 공법에 나는 토지 이용 계획서,
이용 계획서 내용과 다르다 말입니다. 이용 계획서 내용과 다르다면은 이게 틀린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거를 정정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에 기록된 내용을 적부심사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적에 관한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지 이런 걸 가지고 적부심사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요게 판례 예기, 제자 해석하는 예기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적혀 있느냐 말입니다. 그 얘기가 어디 적혀 있느냐니까 거기에 자 그림 해설 보세요. 그림 해설의 1번의 두 번째 줄 보세요. 다툼이 있는 경우 지적 측량 성과를 첨부하여 이렇게 됐잖아요. 그 지적 측량 성과를 첨부해야 되지 거기에 다른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적부심사에 관한 얘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되는 것이 뭐 중앙지정위원회, 지방지정위원회 여기 구성에 관한 얘기 나오거든요. 구성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뭐 그 위원장이 누가 되고 임기는 그런 거 절대로 시험 문제 안 납니다. 시험 문제 안 나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들을 묻는단 말입니다. 뭐 위원회 제초 사유 이런 거 묻습니다. 그런 거 묻는데 그런 거는요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가? 우리 시험에서 그런 거를요 물으면 사실 안 돼요. 이거 중앙지정위원회 위원회 결격 사유 그런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결격 사유 그런 거 알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가 문제가 돼요. 참고로 그 시험 출제위원들이요 저희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저희들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강의했냐 강의한 수준을 알아야 말이야 출제 수준을 조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모니터링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강의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가끔 이제 출제위원들을 씹거든요. 씹는데 좀 걸려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러 들어가가지고 조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틀려라고 내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틀려라고 내는 문제. 그러니까 틀려라고 내는 문제는 아주 지엽적인 걸 냅니다. 왜 다 맞추면 안 되니까 좀 틀려야 되니까 그죠? 원래 그런 문제 구성되잖아 그죠? 난이도 상중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해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론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지엽적인 해서도 틀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 거 만들 때 가끔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런가? 그런 거 한 번 등장하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주 난이도 상해에 해당하는 건 우리 틀려줍시다. 그냥 출제자 영역이니까. 근데 그런 건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것까지 한다 그러면 공부할 양이 엄청 많습니다. 공부할 양이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절차 기본적인 요 얘기만 잡아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적부심사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적부심사에 관한 얘기 전체 절차 외우는 거. 자, 요렇게 잡습니다. 그러면은 지적 파트, 청량 파트에서는요. 주로 나오는 것이 청량 대상, 대상 절차, 청량 절차, 그리고 적부심사. 적부심사 요 딱 세 개잖아요. 그죠? 여기는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한 문제는 100%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온다면 세 문제 이거 빠지면 두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매년 두세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청량 절차에 청량에 관한 얘기는요. 자, 이렇게 이론 정리를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문제 풀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